뇌과학은 인공지능의 발전과 더불어 각광받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미국, 중국 등이 천문학적 자금을 투자해서 연구를 강화하고 있는 미래의 분야이기도 하며 한국에서도 정치권에서 뇌과학을 포함한 첨단 의료 분야 국가 R&D를 강화하겠다는 계획들이 나오고 있죠. 인간의 뇌신경 구조를 모사한 알고리즘을 통해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있고 뇌신경 구조를 닮은 반도체 뉴로모픽 또한 각광받는 미래 연구 분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뇌 구조와 원리는 아직 명확하게 규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인간의 뇌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뇌 지도를 그리는 작업이 필수적이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인간 두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컴퓨터 공학적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는 교수로 재직하면서 동시에 이를 사업화하는 스타트업을 창업한 이진영 교수 겸 창업자와의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실리콘밸리에서의 뇌과학 기술 상황과 현지 분위기 그리고 앞으로 뇌과학의 미래 등을 들어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교수님께서 바라보시는 뇌과학의 미래, 한 10년 뒤에 뇌과학은 이렇게 돼 있을 것이다. 그런 걸 잠깐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뇌과학 내지는 또 뇌 질환에 대한 관리, 뇌 건강 관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은 뭔가 문제가 생기면 완전히 속수무책인 상태죠. 그런 상태인데 그때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었던 일들을 지금 우리가 그냥 스마트폰이 없이 사는 거 좀 생각하기 어려우시죠. 그렇게 쉽게 많은 일들을 해결할 수 있듯이 뇌과학 분야에 있어서도 그거는 IT, 구글, 애플, 아마존이 없던 시대의 IT 정도의 상태라고 보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대에서 정말 체계적으로 뇌에 관한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뇌 상태도 관리하고 질환이 됐을 때 치료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미래가 올 준비가 거의 다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막 노력을 하지만 거기에서 이제 승자가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뇌과학은 아직 누가 승자이고 어떤 방법이 맞는지 분명하게 밝혀진 상태는 아니에요.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더 기회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승자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많은 방법으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스티브 잡스가 했던 유명한 말 있죠. Connecting the dots. 이 Connecting the dots가 저는 보여요, 다시. 그런데 그런 게 가능한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의 견해는 있지만, 실제로 누가 어떻게 승자가 되는지는 볼 수 있는 흥미진진한 자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뉴럴링크 같은 회사가 생겨난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지금까지는 뉴로 분야가 그냥 사이언스, 뭔가 궁금한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그런 단계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 뭔가 그걸 가지고 해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일론 머스크는 사실 엄밀히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렇게 투자를 하고 그런 회사를 만들었다는데 굉장히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의의가 있지만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많은 회사들이 접근을 하고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비디오 컨퍼런싱을 할 때도 여러 가지 회사가 많았는데 팬데믹으로 줌이 혼자 독주를 하게 되었죠. 그렇듯이 지금은 아직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러한 막 기업들이 있고 성공을 가도를 달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명확한 주자가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렇지만 뉴럴링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유명하신 분과 어소시에이트 돼 있어서 이렇게 비저빌리티가 올라갔는데 이제 그러한 노력들이 이제 마구 일어날 수 있는 생태계가 만들어졌다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인성 질환은 인구 고령화로 증대되고 있고 또 디벨롭먼털 디스오더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계속 증대되고 있어요. 이렇게 자폐증 같은, 어티즘 같은 질환들이 70년대에는 10,000명 중에 1명 이렇게 있던 질환이 통계를 보면 지금 현재는 36명 중에 1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팬데믹 같은 일로 인해서 소셜 아이솔레이션이 많아지면서 디프레션이나 그런 각종 멘털 디지즈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니드가 크고 사업적인 마인드로 시장을 본다면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트래디셔널하게 접근해왔던 방법으로 제약산업에서 사실 가장 많은 투자를 했는데 그 제약산업에서의 투자 방식은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금광을 캐는 마음으로 어디 여기를 좀 캐는 금이 나오려는 방식을 사용했던 것 같은데 다 실패했죠. 거의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질환에 대해서 환자 입장에서 보면 뭐 속수무책인 게 거의 대부분. 사실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애플 아이폰이 나오고 나면 그걸로 인해서 앱스토어에서 수많은 이노베이션이 마구 일어나듯이 그러한 플랫폼으로 어떻게 정보를 오르가나이즈하고 그 이후에 이노베이션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황에서 이노베이션의 스피드가 갑자기 빨라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분야는. 사실 메타버스에 들어간다는 거는 내 몸 빼고 내 뇌만 들어간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뭐 영화에도 그런 게 많이 있죠. 사실 매트릭스도 뭐 메타버스라고 볼 수 있고 뭐 다른 형태로 한다면 뭐 아바타 같은 것들도 약간 다른 형태, 그건 사실 가상현실이라기보다는 다른 형태로 이렇게 조절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뇌과학을 그런 현상에 접목하는데 가장 좋은 이상적인 방법은 사실 매트릭스에서 보여지는 것 같은 그런 인베이스한 방법보다는 아바타에서 보여지는 내가 이렇게 뇌 영상 같은 것을 촬영을 통해서 뇌에 관한 정보를 이렇게 정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저는 더 이상적인 기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뇌는 여러 가지 보호막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베이시브한 방법을 사용했을 때는 뭐 문제가 많습니다. 환자들에게는 실제로 그런 기술들을 적용해서 뭐 파킨슨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전극을 꽂아서 환자가 좀 더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테라피들이 있는데 그건 환자의 경우지 일반인의 뇌를 뚫어서 칩을 심는다 이거는 사실 그거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위험한 거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는데 이제 그런 메타버스라고 인터랙션을 하는 데 있어서 뇌 정보를 뽑을 수 있다 이런 거는 정말 패시네이팅한 토픽이고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다시 질병으로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지금 소셜 아이솔레이션이나 이런 걸로 이제 정신질환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내가 이런 뭐 가상현실과의 인터랙션 뭔가 이제 변화되는 이런 삶에서 나의 뇌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도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 같은 메타버스에 있는 나의 개인 의사와 계속 나의 뇌 건강 상태를 관리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연구 단계에서 그런 일들은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실제로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그래요? 네. 기억을 왜곡 주입을 할 수 있는. 그렇죠. 여기서 사실은 뇌에 관해서 이런 많은 것들이 밝혀짐에 따라서 이제 윤리적인 문제가 되게 중요한 문제로 자리를 잡는데 이제 트라우마를 지우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기억을 지우는 건데 그렇죠. 그거는 긍정적인 목표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거를 부정적인 목표에 사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기술이 부정적인 목표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지 않아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뭐 아주 쉬운 예로 칼이 살인이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칼이 없어야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칼로 맛있는 요리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기술은 사실은 어떻게 사용되느냐가 기술 자체의 의미보다 더 강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기술이 많이 발전하는 가운데 저는 이런 가치관을 교육하고 각 사회가 어떤 것이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것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윤리교육, 가치관 형성 이런 거를 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자공학자에서 뇌과학자가 되기로 했을 때는 뇌질환을 치료하겠다는 것을 가장 중요한 하나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게 뭐 내 커리어에 어떤 마일스톤을 밟아서 뭐 내가 뭐가 되겠다기보다는 그거를 치료하는 데 목표를 잡고 시작했고
제가 처음 연구를 시작했을 때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를 뭐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제가 뇌과학자로 불릴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됐는데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사실은 지금까지 연구 성과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뇌의 중요한 회로들에 대해서 모델링을 해서 그 모델로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하면 효과가 있는지를 프리딕션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 성과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환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엘비스가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엘비스가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들여온 일은 디지털 브레인 헬스 플랫폼을 만드는 거. 우리가 IT 기술처럼 뇌를 다룰 수 있는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디지털 브레인 헬스 플랫폼을 저희가 만들었는데 거의 다 만들어서 이제 FDA와 KFDA의 승인을 지금 진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출시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저희가 지금 디지털 헬스 플랫폼을 만들어서 첫 번째로 가장 도움이 필요한 대상으로 정말 정확한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이제 의사 선생님들께 이런 정보들을 드릴 수 있는 플랫폼을 구상해서 제일 먼저 그쪽으로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저희랑 같이 일을 하고 계신데요. 그렇게 한 이후에 사실은 그런 정보들을 의사 선생님만 가지고 나는 보지 못하는 거는 사실 내 건강을 직접 관리하고 싶은 그런 상황에서 좋지 않죠. 그렇지만 또 의료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과 각 환자분들이 다 그런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헬스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을 해놓고 있습니다.